황교안 대표하고 강기혁 규정 갖고 오나 이렇게 막무가내셨죠. 명백하게 다 샀어요. 검표원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 주말 사이 진짜 만우절 농담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징계를 먹어야지 잘못을 말린 사람이 왜 징계를 먹습니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주말 경남FC 홈 경기장 안에서 4.3 보궐선거 운동을 벌여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배경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경남FC의 역전골보다도 더 화제가 된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후보자와 함께 선거 유세를 경기장 안에서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원래 스포츠 경기장 안에서는 금지가 돼 있는 행위라고요? 그렇습니다. 선거법상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혹은 어깨띠를 메고 경기장 안에 들어가 선거운동하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백하게 경기장 안에서 네. 황교안 대표와 강기현 후보가 옷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유권자의 손을 흔들면서 굉장히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이제 2번 찍어달라고 이제 부의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명백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네. 문제는 문제는 이제 황교안 대표와 후보 측은 우리가 표를 정당하게 사서 들어가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특히나 선관위에서도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반대로 경남 FC에서는 분명히 제재를 했었고 문제가 있다고 알렸는데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황교안 대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전반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관해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도 법을 잘 지키면서 지금과 같이 국민들에게 저희를 알리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한때 법무부 장관이었고 총리를 지낸 분이고 법을 정말 잘 아는 분일 텐데 앞으로 법을 잘 지키겠다는 사과가 조금 어색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번 유세 논란을 두고요. 구단 측과 이 자유한국당 측의 입장이 굉장히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 이 여지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하고 황교안 대표하고 강기혁 그분하고 갑자기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직원하고 경호원들이 상의 탈의하시고 입후보자 이름하고 기호하고 이런 게 번호하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되니까 다 탈의하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기혁 후보는 내가 왜 벗어야 되냐. 근데 이게 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규정 갖고 오나 이렇게 막무가내셨죠. 표를 사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저희 5명이 이제 같이 다녔는데 명백하게 다 샀어요. 표 여기 다 샀어요. 검표원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다 이 옷 그대로 입고 들어갔습니다. 자, 한국당의 경기장 입장을 허용했다는 선관위 측과 주장이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얘기를 해보죠. 아니, 말이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이재용 차장. 근데 일단 티켓을 샀는지 안 샀는지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티켓을 사서 들어가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저 이야기의 본질은 티켓 샀냐 안 샀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티켓 사서 들어가서 구경하는데 누가 구경 못하게 합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티켓을 사서 들어갔냐 아니냐가 아니라 티켓을 사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선거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그렇죠. 거고 그렇다면 두 번째 자, 유니폼을 지금 이제 선관위에서 허락했다라는 게 한국당 주장이고 네. 반대로 이제 경남 FC에서 수차례 만료를 했다. 옷을 벗어달라 얘기를 했다는 건데 자, 선관위 어떻게 질의했는지 모르겠으나 선관위가 이것을 뭐 가서 선거운동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연히 선거법상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걸 선관위에서 아마도 입장하는 건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을 좀 황교안 대표나 한국당 측에서 잘못 오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점에서 어떻게 황교안 대표가 아까 얘기했죠 법무부 장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모른다는 것도 참 그렇지만 더더욱 중요한 거는 뭐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보면 선거가 처음이기 때문에 정치론 처음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몰랐었어도 그 밑에 선거를 계속 치렀던 당직자나 강기현 후보가 몰랐다? 네. 그건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질문하고 싶었거든요. 황교안 대표야말로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정치 신인이니까
몰랐다 칩시다. 아니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예. 근데 황교안 대표가 정치 신인이기 전에 네. 평생 공안검사를 했습니다. 아하. 공안검사가 뭐냐면 바로 이 선거범죄를 처벌하는 그 그러네요. 검사를 한 것이거든요. 네. 자, 선거법 위반이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하나 말 잘못했다고 바로 배지 뗍니다. 네. 자, 그걸 평생 동안 기소하고 수사해왔던 바로 검사 출신입니다. 자,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이야기 안 했어 아무도 저거는 들어가면 그냥 걸리는 겁니다. 저 피파 규정에도 어긋나고 네. 선거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몰랐다. 정치 신인이 몰랐다는 건 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사실 운동선수들 축구 경기 때 셔츠 안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옷을 벗었다가 경기 정지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글쎄요, 그런 걸 몰랐을까요? 저는 이게 가도된다라는 이야기를 가서 선거운동을 해도 된다, 가서 무엇을 해도 된다,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 이렇게 해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가도 된다는 이야기와 가서 유니폼을 입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복을 입고, 유세를 하거나, 유세에 해당하는 일을 하거나, 이것이 된다라고까지 해석한 거는 저는 과도한 특권 의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런 특권 의식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국민들이 여당이 아무리 못해도 야당한테 표를 주기가 지금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게 여당도 막 혼을 내야 되는데 여당을 좀 혼내는 게 약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네. 여당도 건강한 여당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다시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와 황교안 대표 측의 입장이 갈리자 지금 표창원 의원이 또 본인의 입장을 예로 들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거운동 당시에는 당연히 경기장에 선거운동복을 입고 들어가지 못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내를 받아서 그래서 모든 경기장에는 표창원 의원 모습 그림은 없나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해당 경기 팀의 티셔츠들을 모두 입고 들어가서 본인은 해왔다. 지금 다 다른 옷을 입었던 사진을 본인이 SNS에 올리면서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황당한 게요. 지금 징계를 받게 된 쪽은 이 축구팀입니다. 축구팀. 아니 왜 축구팀이 징계를 먹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보면 그 정치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구장 안에서. 아니 근데 정치 행위를 지금 황교안 대표가 와서 한 거잖아요. 근데 구장의 관리 책임은 구단에게 있으니까요. 아, 관리 책임이 구장에서 있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리 책임은 구단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경남FC 홈구장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프로축구연맹 정관에 따르면 그 구장의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경남FC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일단 정관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쉽게 이제 일반 사법 형사재판이라고 하면 유무죄하면 유죄는 맞아요. 근데 다만 어떤 수준의 징계를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과연 아까 경남FC하고 황교안 대표 측의 이야기가 갈리는 것처럼 여기에 경남FC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책임인가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보시면 위반 시 어떤 문제가 생겨요? 10점이자 승점 감점. 저거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승점 감점만 잘못하면 2부 리그 떨어집니다. 아하. 2부 리그 떨어지면 그러면 이게 구단의 1년 수익에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네. 그리고 이제 무관중 홈경기도 맞죠. 그럼 무관중 경기하면 수익이 안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저걸 제대로 더 큰 징계를 먹게 되면 경남FC는 엄청난 손해가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 일단 프로축구연맹에서 징계 자체는 결정한 거 맞습니다. 다만 어느 수준의 징계를 어디서 끊을까 이걸 가지고 이제 큰 논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결정할 때 과연 자유한국당 측 주장이 맞는지 경남FC 주장이 맞는지 과연 들어가는 저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자유한국당은 경남FC 구단에게 우리가 들어가서 뭘 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노티스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 논란 정치권에서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진짜 만우절 농담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규정을 잘 몰랐다라고 했던 해명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아마 이런 행동을 불러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경남FC가 징계를 먹는 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징계를 먹어야지 잘못을 말린 사람이 왜 징계를 먹습니까? 일반 국민들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평론가님, 예. 일단 경남FC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속이 부글부글 끓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민심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악재입니다. 그리고 네. 더더군다나 거기에 나온 자유한국당 후보 자체가 지금
그 규정 가져와 봐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 지난번 공항에서 김정호 의원을 떠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아니, 자, 좀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이 관리 책임을 얘기했는데요. 안내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지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무가내로 했다는 건데 그분들은 뭐냐? 상위법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피파나 경기장의 규정은 우리가 무시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저는 축구연맹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들이나 이런 분들은 영원히 축구장은 못 오게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김상일 평론가님 개인의 느낌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건데 본인의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파 규정 같은 거는 무시한다라는 그 의도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런 게 아니겠냐라고 지금 추정을 하신 거고요. 아니, 근데 내규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네, 내규라는 게 있고 그 내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예, 다음 소식 7번째 이야기 오늘 저희가 3위로 꼽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네요. 확인해 보시죠.